2026년 1월 13일, 이 날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이날 아시아 금융시장에서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졌거든요. 아시아의 핵심 경제대국들이 단 하루 만에 완전히 다른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바로 그 하루에 담긴 세 가지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상황이 정말 극과 극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일본과 한국 증시가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축포를 쏘아 올렸는데 바로 그 옆에선 중국 시장이 엄청난 혼란에 빠져버린 거죠. 아니, 같은 아시아 하늘 아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대체 무엇이 이 거대한 대륙의 운명을 이렇게 갈라놓고 있는 걸까요? 오늘 저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각국의 상황 속으로 아주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그 역사적인 하루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일본, 한국, 그리고 중국 순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더 큰 그림은 뭔지, 그것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바로 일본입니다. 정말 아슬아슬한 정치적인 도박, 이 승부수 하나가 니케이 지수를 아무도 가보지 못했던 그야말로 미지의 영역으로 밀어 올려버렸습니다. 53549의 1.1.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이게 그냥 단순한 기록 경신이 아니에요. 일본 증시가 완전히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다는 뭐랄까 하나의 선언 같은 거였죠. 하루 만에 무려 3.1%나 급등하면서 역대 최고 기록을 그냥 갈아치워 버린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폭등이 가능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아주 강력한 로켓 연료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다카이치 총리가 조기 총선을 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었어요. 이게 퍼지면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나오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시장을 확 띄운 거죠. 그리고 둘째, 무려 3조 2천억 달러짜리 국부 펀드를 만든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건 뭐 시장에 어마어마한 돈이 쏟아져 들어올 거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였죠. 하지만요, 이렇게 화려한 잔치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있었습니다. 바로 엔화 가치 문제였죠. 달러당 158.94엔, 거의 위험 수위까지 뚝 떨어진 겁니다. 오죽했으면 일본 재무장관이 직접 나서서 이건 좀 일방적인 약세다라고 우려를 표명할 정도였겠어요. 자, 이번엔 한국으로 한번 가볼까요? 한국의 코스피 역시 사상 최고치를 찍으면서 분위기는 좋았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예전의 성장 엔진은 삐걱거리고 있었고 그 자리에서 완전히 새로운 혁명이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정말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코스피가 역대 최고치를 찍은 바로 그날, 한국 경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SK 하이닉스란 삼성전자 주가는 오히려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지수를 이렇게 끌어올렸을까요? 네, 바로 현대차 그룹이었습니다. 현대차가 9.5%, 현대모비스는 무려 12.5% 넘게 폭등하면서 시장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떠오른 거죠. 그 중심에는 피지컬 AI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로봇 기술이랑 인공지능을 실제 움직이는 기계에 합치는 전략인데요. 시장은 바로 이 비전을 보고 현대차는 이제 그냥 자동차 회사가 아니구나. 첨단 기술 리더구나. 이렇게 완전히 재평가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리레이팅이 일어난 거죠. 근데 한국도 일본처럼 공통적인 숙제가 있었어요. 바로 통화 약세 문제죠. 원화 가치가 달러당 1,474원대까지 뚝 떨어졌는데 이건 일본 엔화 약세와 어느 정도 같이 움직이는 그런 동조화 현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국입니다. 이날 중국 시장은요, 정말 한편의 소설 같았어요. 두 시장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본토 시장에는 그야말로 거대한 폭풍이 몰아쳤는데 홍콩 시장은 오히려 새로운 돛을 달고 순항을 했거든요. 결과를 보면 정말 극명합니다. 중국 본토의 상하이 종합지수는 0.64% 하락. 그런데 홍콩의 항생지수는 오히려 0.9%가 올랐어요. 아니, 같은 중국인데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상하이 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건 크게 두 가지 약재였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이 이란이랑 거래하는 국가는 25% 관세 때리겠다고 위협한 거고요. 두 번째는 중국의 거대 부동산 기업인 반케가 사실상 채무 불이행, 그러니까
기술적 디폴트 상태에 빠졌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반면에 홍콩은 분위기가 완전 달랐죠. 순풍이 불었어요. 위안화 가치가 16개월 만에 최고치까지 오르면서 외국인 자금이 쫙 들어왔고요. 또 중국 정부가 밀고 있는 기술 자립 정책에 대한 믿음이 커지면서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이런 기술주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바로 기가 디바이스라는 반도체 기업입니다. 이 회사가 홍콩 증시에 상장한 첫날 주가가 무려 45%나 폭등했어요. 시장의 모든 관심이 여기로 쏠렸죠. 자, 그럼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 모든 걸 종합해보죠. 이 단 하루의 사건들이 어떻게 일본, 한국, 중국 이 세 나라의 서로 다른 경제적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정리하면 딱 이렇습니다. 일본은 정치적 정책을 동력으로 삼았지만 극심한 엔화 약세라는 숙제를 안았고요. 한국은 기술 혁신이라는 새로운 엔진을 달았지만 통화 불안정성이라는 과제가 남았죠. 마지막으로 중국은 위기 속에서 기술 회복 탄력성을 보여줬지만 여전히 미국발 관세와 부채 문제라는 큰 위협과 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겁니다. 정책이냐, 혁신이냐, 혹은 회복 탄력성이냐. 이 세 가지 성장 엔진 중에서 과연 어떤 것이 앞으로 아시아 경제를 이끌 진짜 동력이 될까요? 2026년 1월 13일, 바로 그 하루는 우리 모두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